예, 이번 시간은 건축법입니다. 지난번도 설명했듯이 이제 공부하는 절차를 좀 바꾸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국토법 12문제고 건축법 7문제죠. 주택법 7문제입니다. 일단은 요 세 가지를 먼저 하는 이유는 요걸 먼저 공부하라고. 일단은 전략이.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렵고 어차피 잘 안 할 거는 뒤로. 어차피 해봤자 모르잖아, 잘. 그죠? 예.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정 모르면은 국토법, 건축, 주택법 세 가지만 파고들어도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나 개발법, 정비법 너무 싫어 그러면은 다 보지 말고 내가 공부하러 하는 거 중요한 것만 봐서 두 개만 맞추지 이런 마음을 먹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일단은 그래 전략은. 예. 건축법도 물론 양이 많기 때문에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7개에서 그래도 목표가 5개면 정말 잘한 겁니다. 최소 4개. 4개, 5개인데 2개는 버리세요. 버리는 부분은 가까이 버리자고요. 자, 건축법. 자,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요약집은 자, 102페이지입니다. 펴놓고 해주시고. 자, 요거는 뭐 설명을 굳이 할 필요 없이 문제 풀면 설명할게요. 1장입니다. 자,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죠. 1번.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 일단 수선자죠. 저를 보세요. 내력벽 증설 해체는 그냥 그 자체로서 대수선인데 수선 변경은 30 이상일 때만이죠. 얘는 뭐죠? 수선이니까 30 미만인 경우에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증설 해체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수선 변경은 30 이상일 때만. 그래서 여러분들 103페이지 쌍가로 5번 대수선할 때에 거기 박스 안에 박스 안에 1번. 그죠? 예. 수선 변경은 30 이상일 때. 30 미만이면은 그냥 수선이지 대수선이 아니다. 그 얘기죠. 2번. 지하에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 102페이지 쌍가로 2번입니다. 지붕과 기둥 또는 지붕과 벽 플러스 대문 담장 등의 달리 시설물도 있고 2번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등도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건축법을 적용을 받는다. 그 얘기죠. 2번은 틀렸죠. 건축물에 해당이 된다 해야 되겠죠. 3번. 구조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입니다. 이거는 그냥 다시는 안 나온 겁니다. 그냥 이런 것들 얘기죠. 항상 처음 보는 질문은 최소한 진짜 100번 내면 한 번 정도 빼고 99번은 정답 처리하지 않는 겁니다. 넘어가요. 오히려 더 좋아. 얘는 빼고 4개 중에 답이 있겠네. 그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일부러 내는 거예요. 일부러 5개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내는 겁니다. 4번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되죠. 그죠? 어떤 경우죠? 막도로가 10m 미만일 때는 2m 이상, 10m 이상, 35m 미만은 3m 이상, 35m 이상은 6m 이상. 2, 3은 6인데 6이지만 읍면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2, 3은 4, 4m 이상. 결국은 6m 이상은 도시지역이잖아요. 그죠? 얼마든지 기준이 되죠. 3번, 5번 고층 건축물은 30층 이상 또는 높이가 120m 이상이죠. 초고층은 50m 이상 또는 5, 4, 20, 200m 이상이죠. 2번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용도가 아닌 것. 가로만 보니까 16층 이상 건축물은 제외. 그 다음에 바합이 5천 이상이다. 그건 뭡니까? 판문종
여관종이죠. 판문종, 여관종 하면 되겠죠. 일단은 이럴 때는 문제 보기 전에 먼저 머리로써 시험지에 쓰세요. 일단은 힘 이상은 빼보고 5초 이상 맞네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판문종, 여관종. 자, 앞에 있는 게 뭐죠? 앞에 있는 것이 종교고 뒤에 있는 것이 종합병원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뒤에 가서 공지할 때는 판문종 여수곱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판문종 여는 같단 말이죠. 그때도 종도 종교시설입니다. 그렇게 아예. 그러니까 보나마나 뭐 1번은 아니죠. 예. 판문종 여관종 요거죠. 답 1번. 3번이 이게 어찌 보면은 좀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큰 흐름을 이해를 해야지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같이 풀어보자고요. 요걸 풀려면은 먼저 여러분들, 자, 요약지 105페이지 있죠. 105페이지 있는 내용이 일단은 정리가 돼야지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것이 쌍가루 2번 있죠, 2번. 쌍가루 2번 문제예요. 저를 볼래요? 아무리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내용 정리가 돼야 돼. 책이 있어도. 우리가 이제 요거잖아요. 건축법을 전부 100%죠. 적용을 무조건 받는 전부 적용 지역이 있고, 얘하고 반대가 뭐죠? 반대되는 지역은 건축법 일부, 그죠? 일부 규정은 일부는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여기 안에서 건물 지을 때는 뭐 얄짤이 없이 그냥 건축법 하나라도 위반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어디 저기요? 일단은 도시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도시 외 지역은 관농자죠. 그럼 관농 중에서 뭐면 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 지을 때. 세 번째 뭐죠? 동 안에서, 읍 안에서 건물 지을 때. 하지만 동읍이 섬인 경우에는 몇 명? 500명 이상인 경우에만. 그 얘기죠. 그러면 얘는 뭐냐? 반대. 얘의 반대. 일단 도시 지역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러면 당연히 도시 외겠죠. 도시 외 중에서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또 뭐죠? 동업 지역이 아니어야 되고, 동업인데 섬인 경우에는 500명 미만이죠. 반대. 이럴 때는 뭐만 일부 규정인데 6개 법률만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뭐죠? 대도건 건방대. 요거 알아줘야 돼요. 그죠? 대도건 건방대. 자, 대가 뭐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모르면 그냥 건축선 알면 돼요. 그럼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대지분할 제한.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지와 도로 뭐 이렇게 못 외우면 대지와 도로 그냥 대도, 그죠? 도로의 지정, 도로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객관식이니까. 왜? 똑같은 게 엉덩이 될 거니까. 대도 건축선, 그다음에도 건축선 이렇게 아예. 아시겠죠? 방화지구, 대지분할 제한. 아시겠죠? 이렇게. 예. 근데 여기서 왜냐면 건이 건축선인데 건폐율로 낸다면 틀리겠잖아요. 그런 것들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해도 건폐율과 용적률을 정하지 않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뭐 건폐율 안 되면 꽉 지지라는 얘기야? 그건 말이 하지 않는 거야. 건폐율 용적률은 무조건 정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풀어볼까요? 1번 하나하나 보면 돼요. 1번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저를 보세요. 그건 뭡니까? 어디라는 얘기야? 여기죠? 지구 단위 계획 아니고 지정되지 않은. 그러니까 어디요?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지정되지 않은 생산관리지역이니까 도시외죠, 그죠? 도시외인, 이봐요. 도시외가 관농자인데 안에서 얘는 관농자인데 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거니까 여기 속하는 겁니다. 시험장과 문제는 헷갈리면 이렇게 써놓고 하면 이렇게 해요. 따져가면서 해야 돼요. 왜? 충분히 시간 돼요. 시간 돼. 왜? 어차피 다 안 풀 거니까. 한 10문제는 모르는데 뭐 어차피. 그러니까 충분합니다. 걱정 마세요.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저도 20년 가까이 강의하다 보니까 떨어진 분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의외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답안지에 옮겨 적는 것들 제때 안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를 내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문제 풀다가 이 5번 문제는 정확히 3번이 맞다 확신되면 찍어버려야 해. 그냥 미리 한꺼번에 하지 말고. 그게 나아요. 찍는 것도 10분 이상 걸립니다. 왜냐합니까? 문제 보고 적고 문제 보고 적고 시험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해주시고 또 시간 배정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하다 보니까 뒤에 한 10대문을 못 풀었어. 시간은 10분 남았대. 옮겨 적기도 바빠가 찍는 겁니다. 시험 다 끝난 다음에 풀어보니까 한 반은 아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 그게. 그런 분들 대체적으로 이제 떨어진 분들이 있죠. 그렇게 하고는 붙지 않겠죠, 그죠? 다 풀어도 6점 나올까 말까인데. 하여튼 간에 지정되지 않은 생산관리 지역 안의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죄를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대도건 건방대 적용받지 않는다.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된 여기죠? 안쪽이죠? 지정된 계획관리 지역 안의 건축물은 이 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는다. 일부러 예를 내는 겁니다. 여기에 있던 여기 없는 법률이건 뭐가 나와도 무조건 다 적용을 받는다. 아시겠죠? 일부러 여기 있는 걸 낸 이유는 이걸 헷갈려 하려고 낸 것이고 여기 없는 것들 다른 법률을 딱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내고 예를 내는 겁니다. 왜?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법률이건 그냥 무조건 적용을 받는다. 대도건 건방대를 포함해서 모든 법률 전부 다. 3번 자연 녹지 지역이면 어디입니까? 도시적이죠. 여기 1번 여기는 1번. 그래서 건축과는 건축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맞잖아요. 얘는 요거죠. 1번 요거 말한 거잖아. 요거 관계없이 건축법상 모든 규정에 적용받는다. 그렇죠? 그다음에 4번 농림지역 안의 동업지역은 일단 요거죠. 농림지역 안의 동업지역은 이 법에 의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의 규정을 적용받는 맞죠, 그죠? 저를 보세요. 만약에 동업지역은 했으니까 어디 말하는 겁니까? 예를 말한 거잖아요. 동업지역이 아닌 곳 하면 예를 말한 거지만 동업지역에서는 어느 법률이건 전부 다 적용을 다 받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도 적용받죠, 그죠? 요거. 재난경 보전 지역은 이 법에 의한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을 어디입니까? 요거죠? 적용받지 않는다 해야 되겠죠? 적용을 받는다. 틀렸죠. 문제가 좋은 문제 이게 맞는데 좀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4번은 안 풀을게요.
내기, 바보, 지주 그겁니다. 이렇게 하면 나오면 감사하죠. 만약 이런 문제가 4번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풀기 전에 무릎 바닥에 내려와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감독관이 와 가지고 이제 시험지 빼들고 나가 할 겁니다. 5번. 자, 건축 문제인데 5번, 6번인데 5번 저랑 같이 풀고 6번에 여러분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지금 뭐 그림 그릴 필요 없이 이제 문제 푸는 거니까 하나하나 보자고요. 기억. 건축물이 없던 대지, 나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얘는 뭐죠? 신축. 옆에 써줘요. 아, 얘는 신축이구나. 그러면 신증, 개재이. 여기 해당되면 건축이고 여기 해당되지 아니하면 건축이 아니죠. 니은 기존 5층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7층으로 늘린다. 얘는 뭐죠? 증축. 증축. 디귿 태풍으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이고 종전 규모 이하다. 종전 규모가 넘어가면 신축 아니면 증축이지만 규모 이하이고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종 규모 이하 축조다. 얘는 뭐죠? 재축. 멸실이니까 재축이죠. 재축. 이게 만약에 초과하면 얘는 뭐죠? 초과하면 신축이죠. 멸실은 전부 멸실이니까. 리얼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옆으로 5m 옮긴다. 얘는 뭐죠? 이전. 전부 다 건축이네, 그죠? 예. 답은 5번이죠. 자, 6번은 시원히 풀어주시고요. 자, 7번. 대수선. 대수선. 틀린 거죠. 1번. 내력벽을 10 해체. 핵심 단어가 뭐죠? 내력벽보다도 해체. 해체. 해체는 10이건 5든 숫자 관계없이 무조건 대선이죠. 또 뭐 있죠? 증설. 그러니까 해체하고 증설. 해체하면 뭐 해체. 자, 해체는 없애는 것이고 증설은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설 해체는 그냥 숫자 관계없이 무조건 대선입니다. 물론 여기 내력병 당하는 것이고요. 자, 기둥 똑같죠? 기둥이든 뭐 보등 간에 이것도 해체 증설은 개수 관계없이 무조건 대선. 그러니까 2번도 포인트가 해체. 한 개건, 두 개건 필요 없습니다. 수선 변경만 3개 이상, 수선 변경만 30 이상. 내력벽이. 3번의 포인트 뭐죠? 수선. 수선이죠? 몇 개 이상? 3개 이상. 2개 아니죠. 틀렸죠. 그러니까 항상 문제 풀 때 숫자가 아니에요. 증설, 해체, 수선, 변 그걸 먼저 찍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4번 주계단, 피난계단 등등은 증설, 해체, 수선, 변경 무조건 다 면적 개수 관계없이 무조건 대수선. 왜? 화재와 연관되기 때문에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5번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도 무조건 대수선. 수선 변경은 30 이상이죠. 예. 자, 넘깁니다. 2장 건축물의 건축 등인데요. 자, 1번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한다. 일단 이게 뭐야? 합필, 분필. 합필. 우리가 각각 요약집에는 여러분들 102필 있지만 공부할 땐 따로 했지만 시험 볼 때는요 분명히 합필을 물어보면 정답은 분필이 있고 분필을 물어보면은 합필이 있다. 아니면 그 자체 틀린 거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합필이 아닌 거. 그러면 5개 중에 4개는 합필이고 하나는 분필이다 그 얘기죠. 이런 것들을 나오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1번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등등 합필. 그죠? 2번 공간정보구축법에 따른 합병이 불가능하지만 필지의 지번 부여제 서로 달라요. 또 있죠. 도면 축적도 달라요. 집안 연속되지 않았어요 라고 할지라도. 그죠?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아니라면 같다면은 당연히 이것도 합필로 본다 그랬죠. 3번
도시 군계획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얘는 뭡니까? 합필, 분필 다 나온다 그러죠. 그죠? 예. 4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한다. 하필이죠. 그런데 5번 보니까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걸 조건 나눈다. 그 말 표현 자체가 분필이죠. 분필. 답은 5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번을 내가 풀기 전에 여러분 풀어보는데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나왔으니까 요약집 잠깐 보겠습니다. 요약집 102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분필이죠. 분필인데 물론 일부라는 글자가 다 들어가요. 왜? 하나의 일부니까. 일부를 분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일부 다 들어가는데 1, 2, 3, 4 보니까 전부 일부예요. 5번은 나눈다 분필이에요. 1번은 도시 군계시설은 하필, 분필, 쌍방 다 있어요. 그런데 2, 3, 4는요. 농지, 산지, 개발행위 딱 3개만 들어있는 건데 없는 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낸 건데 여러분 요거 기억나죠? 이제 건축법 배우다 보면은 자 저를 보실까요? 사전 결정 신청할 때 인허가 의제 4가지 기억납니까?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하천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요때 이어서 하세요. 하천만 빼면 돼. 그냥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까지만 하면 돼. 이렇게 하라고요. 아시겠죠? 순서로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로 만들려면 끝.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2번이 농지고 3번이 산지고 4번 개발항이지만 그렇게 딱 3가지. 예. 분필. 왜 그럴까요? 이래 보시면 되나? 아, 이게 분필이네. 그럼 이게 땅이잖아, 땅. 하천 위에 집 못 지잖아. 그 빼라고 내 얘기는. 그래서 산지를 개발하여 농지까지만. 하천 위에는 집 못 지니까 빼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번이 그래서 5번에 희한한 무슨 뭐 택지개발 좀 넣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2번에 1번은 뭐 당연히 분필이고 2, 3, 4는 농지, 산지, 개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게 참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이렇게 뭐 나온다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3번. 특시 특도 시군구에게 신고하고 축조해야 하는 공작물. 자, 1번. 기념탑 뾰족하다. 기념탑은 6m 넘을 때죠. 5m 틀렸죠. 고가수조는 8m 넘을 때니까 7m 아니고요. 광고라는 글자는 사각형이니까 4m 넘을 때니까 3m 아니고요. 담장은 2m 넘을 때니까 3m는 신고를 해야 되겠죠. 자, 지하 대표는 30 넘을 때니까 25는 신고할 필요가 없지요. 자, 4번.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 연결이 오는 건데 일단은 요약집으로 말하면은 106페이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장의사 죽은 사람 취급해요. 이정 그죠? 이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은 혼자 못 살아. 안놈 순놈 같이 살아야 돼. 2명이니까 이종근생. 그래서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순놈들 거기를 자르는 거 하지 마세요. 그게 학대행위야. 그게 학대. 난 그래 보는 겁니다. 그걸 뭐라 그럴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못하는 건데 걔가 얼마나 평생 동안 서운해하겠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자, 2번.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합이 저를 보세요. 30 미만은 약간 9평대 되죠. 30 미만은 일정근생, 500 미만이 이정근생이죠. 그러니까 30 미만은 일정근생 맞는 편이죠. 그 다음에 3번. 오피스텔은 오피스, 사무실, 먼저 얘는 뭐요? 업무시설. 숙박이 아니죠. 4번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어린이회 관광 휴게시설이죠.
자동차 운전하고는 자동차 관련 시설 되겠죠. 예. 자, 5번. 먼저 건축주인 갑은 4층 건축물입니다. 먼저 몇 층이라고요? 먼저 4층이고요. 자, 병원인데 이 병원을 뭘로? 병원을 서점으로,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병원은 의료시설이에요. 시설이죠? 예. 자, 먼저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전에 했는데 요약집 할 때 요약집 106페이지 3번 일종 근생할 때 했는데, 자, 식품 1번에 일종 근생 1번에 식품, 잡화 등등등 일용품 판매하는 것이 1천 미만까지는 일종이죠. 근데 1천 이상은 판매인데 서점인 경우에만 1천 이상인 경우에는 2종 근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그러니까 참고하시 바라면 1종이건 2종인 건 안 중요해요. 일단은 1천이 안 돼도 1천 이상이면은 뭐라고요? 2종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근생, 1천 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근생인데, 자, 여러분들 먼저 용도 변경할 때 산, 전, 문, 영, 교, 근, 주, 구 이랬죠, 그죠?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문자 문, 종, 관이 어디다 나와요? 위가 안 좋아요. 누구랑? 판, 운, 숙이랑 다 같이 어디 가요? 의대 교수, 노, 교수 찾아가죠. 권리는 여기 1종하고 2종이 있고요. 주거는 주거 업무니까 단독, 공동, 업무, 교정 및 군사. 그 밖에는 동식물, 사람이 아니니까 동식물. 자동차는 자동차. 산업 더 있는 산업은 먼저 공장, 창고, 운수고 얘는 운동입니다. 그 밖에 뭐 묘지 등등 뭐 자원순환 이런 것들. 전기는 발전하고 방송 통신 요리 있다. 자, 이럴 때 병원이 의료시설이죠. 의료시설 요거잖아요. 요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천 미만이도 1종 이상 2종이니까 1종이든 2종이든 어차피 내려가는 건 똑같잖아요. 신고 뭐라고 얘는 일단 신고한다 이렇게. 그러면 1번 갑이 용도 변경을 위하여 건축물을 대수선할 경우에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들어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건축법상 건축 절차 보시면 자, 요약집 113페이지 보세요. 아예 그냥 보시면 거기 메뉴에 보세요. 메뉴에 113페이지. 자, 건축사의 설계 대상 보시면 자, 여기 1번 허가 대상 건축물, 신고 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있죠. 세 가지는 반드시 누가? 건축사가 설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개 중에서 신고 대상 중 일부가 1번 바합이 85 미만의 증계제. 그러니까 80, 들어보세요. 원래 85 이내의 증계제가 신고 대상인데 85짜리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85짜리는 건축사가 설계하고 85 미만의 증계제는 건축사가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또 있어요. 2번 대수선인 경우에 3층 미만이고 연면적 200 미만인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죠. 그 신고 대상 일부니까 요것은 건축사가 할 필요 없다. 그리고 3번에 대통령령이 두 개 있어요. 있으면 그거까지 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그러면은 다시 5번의 1번 같은 경우가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경우는 일단은 뭡니까? 어떤 경우죠? 일단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은 반대로 대수선일 경우에도 3층 미만이고 근데 그러니까 아무리 보더라도 층수를 보더라도 몇 층이 몇 층? 4층이잖아. 그러니까 4층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한다고 그런 겁니다. 대수선도 3층 미만이고 또 설계하지 말라 소리 설계하지 건축사 할 필요 없다의 내용에 뭐 이런 게 언급 없잖아요.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건축 설계를 하라는 얘기예요. 4층이니까. 그 뜻입니다. 그리고 신고 대상 보면은 다 나오지만 하여튼간에 일단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없다는 얘기는 하라는 얘기입니다. 2번 갑은 건축물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 뭐라고요? 신고는 맞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요 3, 4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 있지만 요약집에는 없어요. 안 나왔어요. 나온 적 없기 때문에. 나온다 할지라도 자 항상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결국 뭡니까? 저를 봐요. 1번 헷갈려. 그럼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요것만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라 얘기해요. 결국은. 그래서 3번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에 있습니다만은 자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용도 추가해서 변경할 때 같이 추가해서 할 수 있다. 병원이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 없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하시고 다시 안 나옵니다. 5번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 설치할 필요가 없어요. 서점은. 그래서 여러분은 한 1번하고 2번, 3번 정도만 아시겠죠? 그 정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5번은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6번 다음과 같은 조건 건축물의 종류가 뭐냐? 들어봐요. 이 문제는요 무조건 정답을 얘기했잖아요. 내가요 연립주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 번 나오고 이거 현재 여기는 있지만 옛날에 10몇 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왜 아파트는요 딱 5계층 이상으로 딱 내버리면 아파트 정답 나올 것이고 그죠? 3계층으로 내면은 다가구일 수도 있고 다세대일 수 있잖아요. 그럼 못 되는 겁니다. 등기부 띠보러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험 치르다가.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그냥 4계층이잖아요. 4계층은 연립밖에 없어요. 연립밖에 못 내요. 아시겠죠? 일단은 지하 1층, 2층은 빼고 1층 필로티 구조 2분의 1 주차장 빼고 그죠? 일종 근생시설 만약에 지하 1층을 2분의 1 쓰게 되면 층수에서 면적에다가 빼버리거든요. 면적에서 그죠? 이때 자 보세요. 2층, 3층, 4층, 5층이죠? 몇 개층이죠? 4개층이죠. 바닥이 248이죠. 4개층이면 800이죠. 뭐예요? 연립. 그죠? 6번은 다시는 문제 나올 수 있는 성질이 아닌데 한번 참고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 용도 변경. 자 아까 전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서 올라가면 뭐죠? 올라가면 허가받고 내려가면은 신고하고 같은 이거요. 같은 시설군이에요. 시설군 요거니까 여기 있는 종류 4개가 하는 거예요. 시설군 안에서는 뭐라고요? 변경하고 만약 이게 잘 보세요. 같은 시설군이죠. 같은 용도 변경 안 해요. 안 치요. 같은 용도 이거 말하는 거예요. 단독은 단독끼리 같은 용도잖아요. 같은 시설군은 이걸 말하는 거니까 이렇게 4개를 다 말하는 것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같은 용도 말표는 아시겠죠? 같은 용도는 단독은 단독끼리 변경하지 않아요.
이 말 표현 알아도 됩니다. 같은 시설군이냐, 같은 시설군이냐, 같은 용도냐. 1번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의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때는 허가받죠. 2번 공장을 판매시설로, 요거잖아요. 한번 볼까요? 요거 공장을 뭐요? 판매는 내려가죠. 내려가죠. 예. 신고 맞죠. 위락을 숙박으로, 어디 있습니까? 위락을 뭘로? 숙박으로 내려가죠. 신고죠. 허가 틀렸죠. 답 3번. 그리고 4번 허가든 신고든 바합이 100 이상이면은 사용 승인을 받고, 5번 허가의 경우에만, 바합이 500 이상이면은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해라.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 신고가 들어가면 틀리다는 것. 자, 8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 주시고 넘기세요. 자, 9번까지 해봅시다. 9번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단독을 다각으로, 단독주택을 다각으로, 같은 단독이죠. 변경하는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같은 것들이니까. 2번 일종 근생을 의료시설로 볼까요? 요거 오케이. 일종 근생은 뭐라고요? 의료시설로 올라가죠, 그죠? 허가받으라 맞죠. 숙박을 수련시설로, 숙박 요거죠? 숙박을 뭘로? 수련 내려가죠? 네. 신고해야 된다 맞고요. 교육 연구가 판매시설로, 교육 연구 어디 있습니까? 요거죠? 이게 뭐요? 판매시설이죠. 올라가죠? 네. 허가 받아야 한다 맞고요. 공장을 자동차로, 요거 공장을 자동차로 올라가죠, 그죠? 허가 받죠? 신고 틀렸네요. 답 5번.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건축 허가의 사전 결정. 자, 이것은 사전 결정은, 자, 요약집 108페이지. 자, 문제 풀면서 볼게요. 108페이지 10번. 건축 허가의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은 것은 1번 A도 B시에서, 그죠?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할게요. 양산시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A 도에게 허가권자가,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아니죠. 양산시장이죠. 그러니까 A 도가 아니고 B시장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틀렸죠? 신청해도 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신청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두 개 다 틀렸어요. 2번 사전 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 면적이 아니죠. 현재 건축 행위가 한재 없잖아요. 뭐죠? 얘는 대지 면적이죠. 틀렸죠. 건축 면적이 아니라 대지 면적이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인 경우 국장과 협의가 아니죠. 환경이니까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 환경부 장관 등등과 환경자가 들어가는 전문가와 협의하는 겁니다. 국장이 아니고요. 3번 사전결정 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으면 2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라 하지 않으면 효력은 상실된다 그랬죠. 답 3번. 4번 사전결정을 받은 자,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등에 관하여 공고한, 들어보세요. 나 여기다가 이런 건물 지어도 돼? 라고 사전에 좀 알려도 했으면은 건물 지어도 돼? 라고 신청한 그 사람한테 통지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한 명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뭐 세상 사람 다 알 수 있도록 공고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그 신청한 자에게 알리는 거예요. 통지하는 것이 알리는 겁니다. 된다 안 된다를 공고가 안 해요. 그 자에게 통지한다. 그 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사전 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 시 건축위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가 있죠. 없는 게 아니라 있다 까지 하고 11번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가만있어 보자. 자, 12번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예, 예.